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하루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어제 순간적으로 25,000달러 밑으로까지 급락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급등해서 이제는 반대로 급락전 가격을 넘어서 26,400달러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안정화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기 직전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체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하루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탄 가장 주된 이유는 FTX와 관련된 소식 때문입니다. FTX가 채권자들에게 자금 상환을 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매각할 예정이고 이 기한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죠. FTX는 현지 시간 13일,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오늘 중으로 법원으로부터 보유 코인의 매각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닌데 상관이 없는 것이 어쨌든 근시일 내에는 매각 허가를 받고 매도를 집행하는 것 자체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도 규모는 총 30억 달러 수준인데 한 번에 답하는 것은 아니고 매주 1억 달러씩 분할하여 매도를 진행하고 특수한 경우 최대 2억 달러까지 매도가 가능합니다. 현재 FTX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솔라나가 11억 6천만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비트코인으로 5억 6천만 달러, 다음이 이더리움으로 1억 9천만 달러 순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알트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물량들이 매각을 위해 시장에 나오게 되면 가격이 급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단기 투자자들이 선행 매도를 했고 그게 패닉의 트리거가 되어 가격이 급락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어제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 시장의 지나친 과민 반응이었고 철저하게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로 인해 생겼던 단기 노이즈에 불과합니다. 일단 FTX가 매도하려고 하는 코인의 금액으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습니다. FTX는 일반적인 경우 매주 1억 달러의 코인을 매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대략 330억 달러 정도로 일주일이면 2,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1억 달러 코인 매도는 전체 거래량의 0.05%조차 안 되는 양입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처럼 시가총액이 큰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적습니다. FTX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의 코인 전체 시가총액의 0.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조차도 반년 이상에 걸쳐서 매도가 되죠.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겠죠. 심지어 FTX는 이 코인들을 거래소에서 매도하지도 않습니다. 장외 시장을 통해 가격에 영향이 없게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FTX의 매도 이슈는 시장에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철저한 단기 노이즈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정말 온갖 노이즈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뉴스가 우리 귀에 들려오죠. 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자산의 가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들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인 센티멘트의 분석에 따르면 웹상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많아지면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고 부정적인 뉴스가 많아지면 가격이 상승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단기 노이즈성 뉴스 뒤에는 가격이 상승했던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 데이터로 분석이 된 것이죠. 가격과 소문이 반대로 간다는 투자 시장의 정설이 여기서도 드러난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소음에 무심한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자산의 미래의 가치를 추종하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지금까지 약 반년간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는 동안 잔고가 0 이상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지갑의 개수는 오히려 약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이 이전에 10%가 증가하는 데는 거의 1년이 걸렸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과 보안을 나타내는 해시레이트 역시 가격이 횡보하는 동안 반대로 무려 24%나 상승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최고 수준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을 새로 생산하기 위해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를 얘기합니다. 이게 높아질수록 채굴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미 물가에서 다 봤죠. 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물가의 정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역시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그 가격이 시장에 정가되게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해킹을 더 어렵게 만드는 네트워크 보안성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의 사용자 그리고 네트워크 가치
그리고 생산 비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군가는 지금처럼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기간을 이용해서 계속 사모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사모을까요? 거기엔 힌트가 있는데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의 할인율이 2021년 12월, 그러니까 최고 불장 때 이후로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일어난 일이죠. 참고로 비트코인 신탁은 수수료율이 높고 현물 가격과의 괴리가 심해서 일반 투자자는 절대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직 없는 관계로 비트코인을 사고 싶지만 살 수 없는 특수한 경우, 대부분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캐시우드도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으로 비트코인을 모았었죠. 이런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의 비트코인 프리미엄은 그동안 여러 불안 이슈들로 인해 원래 비트코인의 가격보다 훨씬 할인되어서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할인율이 감소하면서 원래 비트코인 가격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비트코인 가격이 반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기관들의 비트코인 전망 강세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계속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이 계속 사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라진 비트코인은 단기 투자자에서 장기 투자자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을 초월한 5년 이상 찐 장기 투자자들의 비율이 이제 30%에 거의 임박했습니다. 현존하는 비트코인 중 무려 3분의 1이 이런 초장기 투자자들에게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단기적 노이즈에 휘둘리지 않고 먼 관점에서 높은 목표를 지향하는 진정한 투자자들은 오히려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기간을 즐기면서 모아가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역시 9월이 최악의 달입니다. 하지만 그 9월이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달인 10월은 비트코인 역사에서 압도적으로 최고의 달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동트기 직전이 제일 어두웠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깊은 밤이 지나가고 동이 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이 트면 그 다음은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와 금리 인하가 겹치는 슈퍼사이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서 살펴봤듯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절실히 기다리고 있죠. 이거는 덤입니다. 이 모든 게 겹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 9월이 조금 남았습니다. 할인 찬스가 더 이어진다면 기꺼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역사적 가격이 이렇게 또 하나가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인내의 과실을 수확하는 시기가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오고야 말 것입니다.